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네, 오늘은 자전거를 타면서 색다른 도로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딱 섰는데 초반부터 또 느낌이 또 엄청 또 색다르네요. 네, 제가 오늘 딱 그 말씀드리려는 게 어제 중요시하게 요즘에 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예의주시하고 그러시는 것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 어저께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금리 인상을 이제 할 거라는 그런 거를 시사를 했고, 또 하나는 올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대출문을 규제를 제2 금융권까지 시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 느낌으로 보면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말고도 그 신흥국들이나 개발고상국들 되는 그 정도 수준에 있는 데는 뭐 더할 나위 없고 통화 위기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 말고도 선진 G7이나 G20 안에 있는 선진 10개국, 12개국 정도 되는데도 아마 금리 인상 기조를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번 연도 금리 인상은 아마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금리 인상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뭐 트럼프라는 캐릭터 자체, 그리고 그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본인들 세력에 의해서 본인들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식 선에서 움직인다면 우리나라 정도 되는 수준이나 그 이상, 약간 이상 그 이하 되는 나라들도 어느 정도 그 프로텍팅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을 줘야 된다고 이제 감안을 그쪽 세력들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런저런 뉴스를 보고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서민들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왜냐면 제1금융권을 넘어서 제2금융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정부의 스탠스가 취해졌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집값이 계속해서 뭐 호가의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는 호가 위주의 어떤 그냥 문자적인 그냥 시세라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아마 금리 인상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 차별적으로 가긴 하겠지만 뭐 그럴 것 같아요. 뭐 북한과의 교류하고 겹쳐지는 그런 주식들, 그런 것들은 선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어떤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지역 같은 정부에서 이제 계획안 발표하는 그쪽 인간의 어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다른 데 부동산들보다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산동인가? 서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좀 그냥 일단락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변 도로까지 침하됐다는 얘기를 보니까 그 주변 집안 자체가 엄청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그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잠정적으로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전 같으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뉴스를 많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분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투자해서 조금 약간 이득을 봐서 제가 막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단 1%, 2% 아니면 단 5%라도 만약에 그쪽이 확률상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판단하면 그게 맞다고 딱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거를 딱 결론을 내릴 때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되게 많이 봐요. 이것저것. 뭐 여러 사람 의견도 많이 취합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조중동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칼럼이나 사람들이 쓴 여러 가지 글들 그리고 개인적 의견 같은 것도 많이 고려를 해서 하는 편이거든요. 최종적인 결론은 내 자신이 하는 거지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드리고 싶은 딱 말씀은, 금리 인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없을 거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나프타 때문에 브라질은 한번 흔들어가지고 자기네 의도 쪽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캐나다를 뭐 멱살을 잡고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아마 미국 쪽으로 아마 돌아갈 거예요. 그 어떤 그 자세 자체가. 근데 제가 이제 막 한국 사람이나 어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뭐 중국을 미국이 죽이기를 바라고 막 그러지만,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미중 영역 다툼 그리고 환율 전쟁, 무역 전쟁이 중장기화 될 거라고에 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태클 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중장기로 갈 수밖에 없고, 서로 진짜 실제로 붙으면 그러니까 엄청난 서로 간의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중장기화로 간다고 그렇게 하는 게 논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그렇게 교육받고 세뇌되고 그런 거는 미국이 제1의 나라라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도 부채가 많고 취약한 게 많지만 미국 자체도 알고 보면 지금 엄청나게 취약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주식시장이 떠받치고 그렇게 하이를 찍고 하는 것도 사실 펀더멘탈 없고 모멘텀 없는 어떤 그런 기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또 사실이고.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어떤 그 미국과 중국의 중장기적인 무역전쟁이나 영역 다툼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거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바이낸스가 여기저기 지금 사업체에 계속 자금줄을 대려고 하고 거기다 지분 투자를 하고 내년 초반이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일련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알고 보면 중국 자본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들어왔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올 거라는 어떤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우지안이 이끄는 비트메인이 이제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의 그 인공지능 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다시 하고, 그리고 본인의 그 채굴 서비스를 미국에서도 대대적으로 이것저것 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 이미 하려고 벌써 그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되게 의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나라가 만약에 중국이란 나라를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에 중국이 메인이 되는 어떤 그 미래기술 산업의 핵심이 되는 비트메인이라는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들어가면 거기서 교류도 할 거고 자본도 왔다 갔다 많이 할 텐데, 과연 그거에 관해서 누가 인정을 해줬냐. 그리고 미국이 어떤 이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서 그 문호 자체를 열어줬냐. 그리고 중국은 어떤 의도에서 거기에 진출을 시켰냐라는 거죠.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중국 정부에서 만약에 용인하지 않았으면 거기 가서 사업을 한다거나 교류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그냥 예측하거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메인이 홍콩 주식시장의 IPO를 성공적으로 마쳤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낌을 갖는 게 뭐냐면, 비트메인이 미국에서 채굴 서비스를 하고 거기 들어가잖아요.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 그 연구 센터로 그걸 이제 설립을 하고, 거기 그거랑 손정희의 AI 시스템 그리고 IoT 시스템 그런 개발하고 같이 다 엮여서 움직일 것 같거든요. 미국 통신회사 세 번째 그룹인
그 스트라이크 스프리트 그룹이라고 있는데 스프리트 통신회사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이렇게 조인하고 그래서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향후 판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미국에 그렇게 들어가면 결국에는 미국의 자본이 비트메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돈이 다시 어디로 미국 내 어디로 투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홍콩에 그 상장을 했죠. 일단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레버리지 스톡 마켓이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비트메인이라는 그런 회사가 잠정적으로는 혹여나 미국 시장, 미국 주식 시장에도 예전에 알리바바 같이 그렇게 등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대거 기관 투자가들이나 여기저기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런 뉴스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거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세력이 이미 비트메인을 엄청 밀어줄 거라는 거에 관해서 공언한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그냥 사사로운 뇌피셜이긴 하지만 그리고 만약에 지금 뭐 나스닥에 비트코인이 등록된다, ETF 말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뭐 관련이 있어서 등록된다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년에 현실적으로 만약에 진짜 일어난다면 뭐 더 이상 뭐 따따붙다 이렇다 저렇다 방향성에 관해서 말할 필요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많은 자영업에 진출한다거나 리스크가 지금 이제 뭐 앞으로 지진이나 아니면은 금리 인상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오늘 일요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신규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시청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들 성투하세요. 네. 앞으로 좋은 날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9월달, 10월달, 11월달 쪽으로 쭉쭉 넘어가면서 물론 중간에 한두 번은 빠지긴 하겠지만 대세 상승은 분명히 온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